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코리아입니다. 방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황과 한국 간의 은밀한 연락이었는데요. 게다가 교황이 직접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며 급하게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교황이 직접 한국에 연락까지 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불교, 무교 등 모든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현직 교황. 그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전직 교황들과 달리 그는 비싸지 않은 소형 차량만 이용하고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를 줄이는 등의 파격 행보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나 검소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꾸밈이 없고 진심이 가득한 교황의 모습에 각국의 대통령부터 국제기구의 권위자들까지 그를 지지하고 의지하고 있죠. 모두가 믿고 따르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런데 최근 교황의 비밀스러운 연락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교황이 그 누구도 모르게 연락한 상대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을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 초대하겠다며 또 한 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교황청. 그 비밀스러운 곳에 한국만 단독으로 초대한 것인데요. 교황이 직접 한국을 초대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한 편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를 교황이 먼저 보겠다며 부른 것이었는데요. 교황이 이렇게나 관심을 보인 영화는 교황 자신이나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었죠. 교황을 들썩이게 만든 한국 영화의 정체. 그 영화는 현대 한국인도 아니고 무려 200년 전 조선인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교황청은 그 조선인을 위해 조각상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기독교의 최고 기관이 단 한 명의 조선인 때문에 발칵 뒤집힌 것이죠. 엄숙한 교황청을 흥분시킨 한국인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교황이 이렇게나 열광한 조선인.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성인인 김대건 신부입니다. 1822년에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일찍부터 신학 공부에 매진했고 만 24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외부 종교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는 최초의 조선인 신부라는 타이틀을 얻은 다음 해에 순교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학 공부를 끝낸 김대건 신부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똑똑했는데요. 조정에서는 천주교만 아니면 조선 최고의 관직을 주고 싶다며 그의 천재성을 잡지 못한 걸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이런 천재성은 서양까지 전해졌는데요. 서양인들의 콧대를 팍 누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는 백인 우월주의의 절정이었습니다. 서양인은 눈이 작고 무식한 동양을 가르쳐야 한다며 동양인을 무시했고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곤 했는데요. 서양인들은 단단히 무장한 채로 동양 국가에 쳐들어와서는 자기네 나라 언어로 지나가던 동양인을 욕하곤 했죠. 특히 동양과 서양이 만났던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이런 인종차별과 동양인을 향한 서양인들의 멸시가 극에 달했는데요. 어설프게 영어나 프랑스어를 알아들은 동양인은 이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불대던 서양인들이 유독 조선인 앞에서만 입을 싹 다물었다는데요. 서양인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한 이유. 당연하게도 김대건 신부 때문이었죠. 김대건 신부의 명석한 두뇌는 언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무려 6개 국어나 구사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인,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 김대건 신부는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포함해 총 6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6개 국어라는 비장의 카드 덕분에 김대건 신부는 처음 만난 서양인들과도 능숙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동양인을 욕하는 서양인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그의 뛰어난 언어 실력은 동서양을 합쳐도 전무후무할 정도였죠.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동양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재를 만나자 한 미국 공사관은 이 조선인 청년은 학식도 많고 상식도 풍부해 6나라 말을 할 줄 안다. 그는 지식이 넓을 뿐만 아니라 교양도 있어 함께 대화를 하면 즐겁고 유쾌하다 며 그를 찬양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그의 출신인 조선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서양 국가에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조선의 교육과정을 싹 다 바꿔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인의 외국어 실력은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초, 중, 종성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 수 없는 발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발음부터 딱딱한 발음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조선어의 특징과 앞장서서 서양과 동양을 이은 김대건 신부의 활약 덕분에 서양 세계는 조선은 천재들의 나라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조선인은 똑똑하다라는 이미지가 현대에 들어서서 한국인들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이미지로 이어진 것이죠. 박식한 조선인을 대표했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의 천부적인 재능은 당시 서양 세계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천재가 조선 최초의 성인이기도 하니 여러모로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는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VIP들이 믿고 따르는 교황이 직접 초대할 정도이니 김대건 신부의 위상 가늠이 가시나요? 최근 유네스코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해 그의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교황청은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만들어 거룩한 성 베드로 성당에 모시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교황이 한 신부에게 이토록 존경심을 보이는 건 쉽사리 보기 힘든 일인데요. 시간과 신분을 뛰어넘어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조선인 김대건. 200년 전 조선시대 인물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고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